안녕하세요. 예. 다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명절은 잘 보내는데 날씨가 너무 춥죠? 오늘 다들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또 줄공 공법을 시작해야죠. 자, 오늘 저희가 교재 320페이지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는 개념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환지 방식은 그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사업을 해요? 네, 소유권을. 자, 환지 방식이란 이렇게 못생긴 땅. 자, A, 여기 B, C, D, 그리고 E1, 뭐 E2, E3 있고 공공시설 용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지역을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교환해 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죠. 못생긴 땅을 이쁜 땅을 만들. 그럼 교환해 주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 택지 개발 사업하기 전에 나중에 당해 지역에 이렇게 이쁜 땅이 만들어지면 당신네들한테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환지 계획. 자, 그래서 환지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끝나면 A한테, B한테, C한테, D한테 이렇게 주겠다라고 정합니다. 자, 그런데 A는 우리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부담률이라는 걸 적용해서 교환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평균 부담률은 시행자가 정하는데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원칙에 50%를 초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부담률 50을 적용해서 A한테 줍니다. 근데 A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습니다. 그런 환지를 무슨 환지라 그래요? 저구 환지. 교환하면서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데 B는 좀 약간 토지가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좀 늘려서 줄 거예요. 늘려서 주는 환지를 증환지. 그래서 좀 C는 좀 원래 좀 토지가 큰 것 같아. 그래서 면적이 적지만 좀 줄여서 줄 거예요. 그런 환지를 감환지. 그러면 중환지, 감환지 할 때는 교환하면서 과업 부족분에 대해서 청산의 문제 발생하죠. 이때는 청산금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저구 환지는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는 더 받았으니까 시행자가 이 B한테 땅을 더 줬으니까 B는 청산금을 뭐 해야겠어요? 시행자 입장에서는 징수할 것이고 자 여기는 줄여줬으면 돈으로 줘야겠죠? 청산금 교부, 징수 교부. 근데 이 청산은 사전 청산이에요? 사후 청산이에요? 사후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청산합니다. 사후 청산. 근데 D는 토지가 작아도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거예요. 제외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지정. 자 여기 부지정도 땅 주지 않고 돈도 주겠다는 이야기죠. 청산금 교부. 근데 여기 경우 교부는 원래 청산이 사후 청산이 원칙이 있지만 환지 부정한 땅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금을 교부해 줄 수 있어요. 사전 청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A, B, C, D한테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토지로 교환해 준 환지를 우리는 무슨 환지라고 그랬어요? 평면 환지. 조성되는 토지로 권리를 이전시켜 준 환지를 평면 환지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시행자가 사업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대신 건물 지어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해 줄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입체 환지. 그래서 입체 환지 할 수도 있죠. 입체 환지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 정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적응환지,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자, 우리 토지부담률 50 적용했으니까 땅이 50%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땅을 뭘 한다고요? 보류지. 나중에 끝나면 이 땅은 남겨두겠다. 보류지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겠어요? 공공시설 용지로 빠지죠. 그런데 그 남겨둔 보류지 중에서 LH가 시행자예요. LH가. 시행자가 공짜로 사업해 주지는 않죠. 자, 나중에 공사 비용만큼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가져가죠. 그 땅을 뭐라 그런다고요? 채비지.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이거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채비지도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 그림이 환지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지 예정지는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은 누가 여전히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시행자가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소유권은 있지만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사용수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니까
공사가 다 완료돼 이게 다 완료돼야 중공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공사가 다 완료되기 전이라도 마치 환지 처분이 있는 것처럼 환지 받을 땅을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하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환지 예정제예요. 그러면 나중에 끝나면 이 당해적의 택지개발 사업이 이렇게 끝나면 A한테 이렇게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A가 환지 받을 땅이 이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미리 가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환지 예정지다. 그래서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환지 예정제예요. 어차피 네 땅 될 거니까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환지 예정제는 누가 지정해 줄까요? 누가 이걸 환지 예정지 딱 지정할까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시행자가 합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시행자가 반드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답니까? 그저 할 수 있다죠. 공사 기간이 단기란다면 굳이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사용시할 필요 없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무슨 절차냐면 임의적 절차다라고 표현해요.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가 지정하는데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사용시할 수 있게끔 하는데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 1번에 페이지 320페이지 1 양가로 1번에 환지 예정 지정 나왔죠. 시행자는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발구역 안의 이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죠? 임의적 절차다. 그런데요. 환지 예정지는 환지 받을 땅을 미리 가서 사용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수익권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하는 토지에 실제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던 임차권자 등이 있었다면 사용수익권 옮겨주는 것이니까 시행자는 예정 지정할 때 당해 토지에 용익권자도 있다. 그러면 용익권자의 권리도 아울러 이렇게 지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환지 예정지는 사용수익권을 이전시켜 주는 것이니까 종전토지의 용익권자가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다면 용익권자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예정지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뒷문장이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예정지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이 말 있죠. 용익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아울러 지정해라. 자, 그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환지 예정 지정 절차 이렇게 나왔는데요. 환지 예정제는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시행자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지정할 때 절차 이렇게 나왔는데 참고하시고. 자, 오른쪽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지 예정제는 이 시행자가 지정해 주는데 이 환지 예정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매월 며칠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지정 효력 발생일을 정해줘요. 자, 예를 들면 오늘이 매일이에요. 오늘이 1월 25일인가요? 자, 그러면 1월 25일부터 환지 예정지 사용 수개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지정 효력 발생일을 시행자가 정해줘요. 그러면 환지 예정제는 그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환지 예정지 효과 존재하냐면 나중에 다 공사 다 끝나면요. 공사 끝나면 시행자가 여기 다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아요. 준공검사 받고 이제 환지객이 정한 대로 환지 처분을 합니다. 환지 처분을 하려면 토지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잖아요. 통지하고 환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은 언제 끝난다고 했어요?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그때 끝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고 다음 날은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공고 다음 날은 환지 신청한 여러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환지 받을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언제 취득한다고요? 그 공고 다음날 신청한 여러분은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니까 다음날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 다음날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만 예정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다음날은 예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그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발생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만 예정지가 존재한다. 자, 거기 이제 밑에 동글뱅이 1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요, 지정 효력 발생일을 정했는데, 지정효력 발생일 정했는데, 오늘 1월 25일부터 사용 수익도 됩니다라고 발생일 정해줬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용시간로 가서 보니까 막 울타리가 쳐져 있고 사용식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식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밑에 사용식 개시를 따로 정했다면 그 따로 정한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가 존재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자,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어떤 효과 발생한다고요? 어차피 네 땅 될 거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사용시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사용시권이 이전된다. 예정지가 지정되면 어디에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시권이 이렇게 예정지로 사용시권이 이전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용시기 이전된다. 환지 예정지는 사용시기 이전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사용시기의 권리가 옮겨진다. 그러면 종전 토지는 사용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상으로 이제 옮겨졌으니까 종전 토지를 사용식 할 수 없죠. 그래서 종전 토지는 사용식 할 수 없고 예정지가 이쪽으로 예정지로 사용식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할 것은 환지 예정지는 어차피 네 땅 될 거니까 미리 사용식의 권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토지에다가 건물도 있고 장사도 하고 그래도 되지만 사용식의 권능만 부여하는 것이지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에요. 아직 내 땅 아니잖아요. 언제 내 땅이에요? 공고 다음날 내 땅이지. 그 전까지는 누군가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 소유권 이전이 된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식의 권능만 옮겨주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정지로 지정된 땅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땅 아니니까 처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식의 권능만 이전한다. 수익권 이전과는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전은 다음날 법률의 규정에서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1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사용수익이 이전되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사용수익 개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말 아까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수익권 일이 옮겨졌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 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인이란 말은 참아라 이 말이잖아요. 참아라, 그죠? 그러면 이 애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정지의 종전 토지자 임차권자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지를 사용시켜서는 안 되죠. 그리고 예정지로 지정된 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정지로 지정된 자가 사용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시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는 수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수인한다는 말은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예정지를 사용시켜서도 안 되고 예정지로 지정된 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정지의 종전 토지자 임차권자에게는 수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그 부분 3번 그 부분을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죠.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또 참 잘 나오는 것은요. 우리 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지는 사용시권만 이전하지 수익권 이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정지를 여러분은 처분할 수 없었어요. 근데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갖는 땅을 뭘 한다고? 채비지. 채비지도 언제 시행자가 이 채비지의 소유권 취득하냐면 환지청 공고 다음날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그런데 채비지는 예정지를 지정하면요. 사용시뿐만 아니라 아직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이 채비지도 시행자 땅이 아니잖아요. 다음날 자기 땅이잖아요. 근데 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지를 처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수익권 이전된 게 아니니까 예정지는 처분할 수 없는데 채비지는 사용시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한 이유는 우리를 배려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채비지 팔아먹으려고 지정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시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하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비교하셔야 돼요. 1번과 3번.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에 채비제 사용식 처분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은 용익권자 보호조치입니다. 아까 환지 예정지를 시행자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이런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아울러 지정했어요, 안 했어요? 지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용식 이전됐으니까. 그러면
자, 이 용의권자는 이 권리가 이리 옮겨진 거잖아요. 이럴 때 이 용의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용의권자 권리 조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임차권 등의 5번 용의권자 보호조치,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 지료, 그 밖에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 포기 등에 대해서는 환지에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른다. 이 경우 증감 청구 행사는 환지 예정지 지효율 발생부터 60일의 경감에 행사할 수 없다. 자, 그 말이죠. 환지 예정지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우리 교재 페이지 여기 있는 페이지 327페이지에 용의권자 권리조정 문제가 나옵니다. 32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용의권자 327페이지에 용의권자 권리조정 나오죠. 근데 환지 예정제는 임의적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제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정하게 되면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나중에 권리는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조성된 토지 수익권과 수익권 위의 권리도 다 옮겨질 거 아니에요. 권리도 다 옮겨지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용의권자는 이 조성된 환지받을 땅에 대한 사용식의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정지가 지정되면 미리 사용식을 할 수 있으니까 예정지 지정할 때 용의권자 권리 조정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예정지가 지정하면 용의권자 권리 조정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예정지 지정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환지 처분에서 용의권자의 권리 조정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규정 준용한다. 그러면 327페이지 거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자 아까 이 종전 토지 소유자는 A고 임차권자는 갑이었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예정지 지정할 때 용의권자가 있으면 용의권자의 권리도 아울러 지정해줬죠. 자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와 용의권자는 종전 토지에 대해서 사용수익에 대한 계약이 성립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계약이 성립됐겠죠. 뭐 지상권이 설정됐다든지 전세권이 설정됐다든지 사용수익에 대한 계약이 성립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약 기간은 몇 년이고 지료는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고 이런 계약이 다 성립됐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정지가 지정돼서 용의권이 이리 옮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옮겨지면 종전 토지에 대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 이 토지 수요자가 될 사람하고 용의권자가 이 예정지에 대해서 장래에 대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전에 계약이 성립돼 있지만 용의권이 옮겨지면 종전의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이 예정지에 대해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자, 토지 소유자가 될 사람은 갑한테 토지 효용이 증진됐으니까 좀 더 돈 좀 임대료 좀 더 내고 해라라고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갑은 사용시간은 갑은 좀 줄여주세요라고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종전 계약 조건 불구하고 장래에 대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끼리? 당사자끼리. 당사자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가 될 사람하고 용의권자가 장래에 대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전의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감 청구하면 이 당사자는 뭐 할 수 있어요?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함으로써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함으로써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함으로써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권리 포기 이런 거 계약 해지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원래 우리 여러분이 이 종전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전세 계약을 설정해서 전세 2년 설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세 계약 2년 설정하고 6개월 살다가 저 살기 싫으니까 나갈래요 그러면서 돈 돌려주세요 그러면 돌려주나요? 예? 6개월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6개월 살다가 살기 싫으니까 나갈래요 그러면 돌려주나요?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지키라고 있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기한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원칙은 권리 포기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어떤다고? 종전의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래에 대한 임대료 증감 청구도 할 수 있고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면서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약의 특례가 인정하죠. 그래서 청구의 제한이 있어요. 예,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지정 효력 발생부터 60일. 그래서 앞에서 아까 60일 내 증감 청구할 수 지나면 할 수 없다. 만약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이게 이제 환지 처분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환지 처분부터 60일 내는 증감 청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청구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60일이 경과하면
그때는 종전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있는 327페이지의 디귿번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근데 환지 예정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그래서 그 환청 공고 대신 이 단어만 넣으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미리 사용시권 땡겨준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런데 자, 여기서 임대료 증감 청구 그리고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면서 당사자는 이 권리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권리 포기가 나오는데, 근데 밑에 2번에 보니까 권리 포기라는 말이 또 나와요. 지금 32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권리 포기가 또 나오는데, 자, 니은번은 이런 말이네요. 여기서 권리 포기는 거기에 있는 기업번의 임대료 증감 청구의 권리 포기와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니은번 보니까 2번의 기업번 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역권, 임차권 등에 설정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니은번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여기입니다. 이 부분은 자, A 땅을 갑이 빌려가지고 종전 토지를 사용식하고 있었어요. 자, 사용식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식하고 있었냐면 이 A 땅을 빌려가지고 갑이 사용식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젖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은 누구예요? 젖소 부인이죠. 자, 젖소 키우고 있었으니까 젖소 7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자, 젖소 부인 7마리. 그러면 용익권 일이 옮겨졌으니까 젖소 부인 일이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여기서 이제 젖소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미 택지화되어 있는 땅이에요. 이미. 예, 예전에 목장용지였는데 여기는 이제 다 거의 반쯤 개발돼가지고 택지화되어 있는 땅이니까 젖소가 이리 가더라도 여기서 종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래 목적 달성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젖소 부인은 여기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젖소 부인이기를 포기할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종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권리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7마리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한 마리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다이 해버렸어. 다이 했어요. 그러면 젖소 부인은 젖소 돌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거기서 개발사업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젖소 부인은 젖소 돌리도라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그때 누구한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원래는 시행자가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그죠? 자, 그러면 이 시행자는 이 젖소 부인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이익을 받는 자 누구겠어요? 토지소유자이겠지. 그러면 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자, 그런 부분들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 젖소 부인에게 포기하는 것은 환지 예정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고, 환지 처분이 있으면 환청 공고일로부터 60일이 되면 증감 청구, 권리 포기 이런 건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런 용익권자 권리조정 문제.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미리 사용수를 땡겨준 것이니까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용익권자의 권리조정은 여기서 나온다. 근데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327페이지에 있는 용익권자 권리조정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이 예정지 파트에서 더 잘 물어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용익권이 옮겨졌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5번. 그래서 거기 321페이지 5번에 용익권자 보호지치 그 규정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밑에 6번.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아까 예정 지정할 때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 시권이 예정지로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옮겨지면 종전 토지는 사용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전 토지는 사용식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종전 토지를 사용식 할 수 없게 된 땅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앞에서 환지 부정할 때도 사용식 정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지 부정으로 해서 사용식 할 수 없게 된 땅이라든지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사용식 할 수 없게 된 땅은 그 땅은 누가 관리를 할 거냐? 그 관리는 누가 관리하라고? 시행자가 관리해줘라.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부지정으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날부터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관리해줘라. 그래서 이런 사용식의 관리입니다. 자, 그 부분 기억법 밑에 사용식 정지해서 사용식을 정지시킬 수 있고, 자, 뒤로 넘겨보시면, 7번에 기억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식 정지 처분에서 사용시갈자가 얻게 된 토지는 그날부터 이 환지적 지정효리나 사용식 정지 처분이 있는 날부터, 즉 그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자, 그 정도 체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환지 예정지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어차피 네 땅 될 거 미리 환지 받을 땅 미리 사용시권 옮겨주는 것이죠. 사용시권이 옮겨지니까 그에 대한 파생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염두할 것, 종전 토지에서 예정지로 옮겨진다. 뭐가 옮겨진다고요? 사용시권이 옮겨진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용시권이 옮겨졌으니까 종전 토지는 사용시할 수 없다. 그 개념만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사용하고 시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자, 거기까지만 체크해 놓으세요. 자, 보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자.